지크의 블루 다이아몬드 박민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요,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PPT 없이 이야기하듯이 제 앞에 있는 친구에게 제가 왜 직업을 선택했으며 또 어떻게 직업을 해왔는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에게 이 직업의 소중한 정보를 전해주신 분은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김영삼, 류선희 크라운 스폰서님이십니다. 저는 앞에서 강의해 주신 우리 이현옥 사장님처럼 국내 A사에서 7년 정도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직업을 처음 만난 거는 2018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년 2개월이 지났네요. 네. 그때 정말 열심히 국내 A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직급은 스타마스터였고요. 또 연봉 2억 이상의 그런 어떤 클럽인 로얄 리더스 클럽의 이제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같이 열심히 사업을 진행했고요. 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이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어느 날 우리 파트너분들이 한 분, 두 분 직업을 알아보고 또 직업으로 가고 또 직업 사업 설명을 듣고 와서 술렁술렁 거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직업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고 이제 유튜브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을 알아봤고요. 물론 그 전에도 제 파트너들이 여기저기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른 회사도 알아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요, 정말 단 한 번도요, 미동조차 제 마음에서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직업을 알아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인가? 진짜 이런 회사가 존재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남편은 더 했어요. 우리 남편은 날마다 이 직업을 알아보면서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아무래도 직업 가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 정말 이 머리와 가슴이 따로따로 노는 그 현상, 제가 생각해도 양심 안에서 정말 직업이 옳은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를 놓는다는 거는 저한테 너무나 끔찍한 이제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진지하게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첫 회사는 그냥 큰 고민 없이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두 번째 회사인 만약에 직업으로 간다면 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 삶 속에 너무나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정말 이게 나에게 마지막 선택일까? 나중에 또 다른 회사가 오면 더 좋은 회사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때 당시에 뜨고 있던 다른 회사들까지도 제가 알아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직업이 비교 우위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직업을 결정한 지가 2018년 6월이죠.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왜 가만히 있으면 돈이 나오는 거기를 내버려 두고 직업을 가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심지어 막 이상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제가 직업을 가는데 5억을 받고 갔다, 10억을 받고 갔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주식을 받고 갔다. 전혀 사실 아닙니다. 전혀 사실 아니고요.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돈 줄 테니까 직업 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저랑 우리 남편이랑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직업을 알아보다가 진짜 인생에 한 번은 내가 다시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선택한 회사가 직업이고, 제가 먼저 회원 가입해달라고 요청을 한 그런 상황이었고, 바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직업을 이제 만났을 때 일단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딱 저는 그 직업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글로벌 협동조합의 약자잖아요. 그런데 이름만 좋은 게 아니라 이름에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진실하게 정말 실천하는 회사라는 것에 대해서 더 놀랐습니다. 직업은 회원이 주인인 회사잖아요. 정말 회원을 위한 회원의 그런 회사가 정말 이제 직업인데요. 그래서 직업에서의 어떤 모든 의사 결정이요, 전부 다
직후퍼들을 위해서 결정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또 직후퍼들을 위해서 직후퍼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세간에는 직후비 보상 플랜을 바꾼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바뀐다 하더라도 그게 다른 데처럼 오너를 위해서 바꾸거나 아니면은 기득권자를 위해서 무슨 정치나 경제 이런 데처럼 정말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민들을 또는 네트워커들을 피해를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직후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또 심지어 직후에서 나온 이익 35%를 다 주고 나온 그 이익조차도 직후퍼를 위해서 쓰인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거를 봤을 때, 야, 네트워커라면 정말 네트워커를 위한 회사를 알아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도요, 많은 네트워커들이요, 정말 직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진지하게 알아보는 기회를 정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한테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역시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 경쟁력. 야, 이런 제품은 진짜 소비자들이 좋아하겠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요. 나는 만약에 A사에 남아있더라도 제품은 직후 제품을 쓰고 싶다 하는 마음까지 들었었어요. 그 화해라는 어플을 보면서 정말 제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쓰던 제품들, 정말 믿었던 제품들에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라는 그런 발암물질이 들어있지를 않나, 페녹시 에탄올이라는 그런 파라벤계 그런 방부제가 들어있지를 않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 가족과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이 직후 제품을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제가 직후를 만난 다음부터는요, 사우나를 가든 아니면 출장을 가든 가면 이제 업소에서 옛날에는 비치한 제품을 썼었어요. 다 공짜잖아요. 그런데 직후를 만나고 나서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후 제품을 가지고 가서 쓰는 이런 직후 제품 애용자가 됐고요. 정말 이 제품의 효능, 효과, 아까도 두 분 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너무 끝내주는 것 같아요. 이미 그 전에 전문가들에게 다 검증을 받은 제품이잖아요. 피부과, 성형외과, 에스테틱 이런 데서 다 검증을 받은 그런 제품인데 가격 너무 저렴하고요. 천연 친환경 제품을 누가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품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또 이제 직후비 걸어온 길, 그동안에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요, 그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분을 존경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은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직후비 생기기 전에 제너럴 바이오부터 이 걸어온 길을 봤을 때 참 아름다운 회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이런 비컵 인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죽했으면 정부에서 그 아이들이 배우는 워크북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그 교과서에 이 공정 다단계 직후를 실어줬을까? 막 이제 이런 직후비 걸어온 길, 그동안의 그 우수한 어떤 연구시설, 기술력, 그 다음에 GMP, CGMP 시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선한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회사는 참 우리가 그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괜찮은 회사다. 너무 괜찮은 DNA를 가진 회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손주가 있어요. 근데 우리 손주가 이제 조금 있으면 더 크면은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할머니는 무슨 회사에 다녀? 무슨 일을 해?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서빈이가 이제 크면 학교 가면은 배울 거야. 할머니네 회사가 교과서에 나오거든. 할머니가 미리 말해줄까? 이런 회사 굉장히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 이제 하셨지만 그 보상 플랜이 저는 이제 그 전사에 있으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 전사에서는 이제 보상 플랜이 후원 수당이 있고 직급 수당이 있고 센타피라는 이제 센타 수당 세 가지 수당이 있었는데
저하고는 너무 안 맞는다는 그런 느낌이 정말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내가 소비자만 열심히 모으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한테 제품 정보만 전달하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임페리얼까지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사업에 뛰어들고 또 이렇게 직급자가 되고 사업자가 되면서 와, 이 직급 마케팅이라는 거가 이런 거구나,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직급을 가려면은 그 전 직급에 직급자를 두 명씩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회사에 지금 로얄 크라운이 있고 그 밑에 크라운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로얄 크라운을 가려면은 크라운이 양쪽에 두 명 있어야 되는 거야. 4명. 예. 그런데 그 크라운 밑에는 또 레드 다이아가 두 명씩 있어야 되니까 중복되는 거를 합하면은 12명이 있어야 돼요. 레드 다이아가. 그리고 그 밑에 레드 다이아 밑에 블루 다이아가 또 두 명씩 있어야 되니까 모두 36명이 있어야 되고요. 뭐 이제 이렇게, 예. 그 밑에는 36명에서 또 곱하기 3 해야 되니까 108명의 또 다이아가 있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진짜 아마 우리 정말 이런 시스템이었으면 제가 지금 블루 다이아에 올 수 있었을까? 절대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데도 사실은 그 직급을 갑니다. 왜 가냐면은요, 직급 수당에 어마어마한 돈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은 임페리얼을 가면은요, 지게차로 10억을 떠줘요. 그럼 한 11억 정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정찬호 스폰서님께서 만약에 로얄 크라운을 가는데 크라운을 4명, 2명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11억을 받아. 그러면 한 3, 4억, 한 5억 정도 쓰고 11억을 받는다면 가실까 안 가실까? 가실 것도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정상적으로는 지금 크라운이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전혀 그 정도의 실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4명을 양쪽에 이제 만들어야지 되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내가 얼마 해줄 테니 당신이 얼마 해서 맞춰서 가라.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겠죠. 가고는 싶으나 너무 많은 돈이 들으니까 못한다고 하거나, 못하면 이제 다음 사람을 찾겠죠. 네. 그래서 아니면은 스폰서님이 얼마를 내려주니까 무리해서 가거나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데요. 그래도 상위 직급자는 직급 수당보다 도네이션이라 그럴까요? 네, 베팅이라 그럴까요? 내려주는 그거가 더 크니까 뭐 내가 5천만 원 받는데 3천만 원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밑에 있는 직급자예요. 보통 임페리얼을 가려면은요, 몇 명이 있어야 되냐면 그 크라운이 4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로얄이 12명 있어야 되죠. 그 밑에 스타가 36명이 있어야 되고, 샤론이 108명이 있어야 되고, 다이아가 324명이 있어야 되고, 세일즈가 972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두 1456명이 딱 보름 만에, 15일 만에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위에 있는 직급자는 괜찮다 하더라도 맨 밑에 있는 그 972명의 세일즈 마스터는 내가 100만 원 받기 위해서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어치 물건을 사야 되는 구조였어요. 실제로 뭐 그 위에 다이아몬드를 가기 위해서 200만 원 받기 위해서 실제로는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어치 물건 사는 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매출은 어마어마한 수십억의 매출이 뜨지만은 그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아까도 막 파산 직전에 파트너들이 갔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이거를 단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직급이 15일마다 있어요. 그러면은 스폰서님들이 직급을 갈 때마다 유지할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뭐 내가 3번은 베팅을 했는데 4번째는 못한다 막 이러면은 이게 이제는 조직의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 팽당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생긴 그 물건들이 인터넷에 회원가보다 더 싸게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아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피해자를 양성하는구나.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몇 번씩 유지를 하기 위해서 쓴 그 돈들이 정말 그들의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일 수도 있고 적금을 깨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파산 지경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봤고 물론 이제 이게 뭐 누구한테는 이게 순기능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한테는 이게 너무 정말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저는 그래서 로얄을 갈 때도 제가 국장 샤론으로 로얄 리더스 클럽을 들어갔어요. 그때 한 100명 정도 로얄 클럽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샤론으로 온 사람은 한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직급인 스타 마스터들도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뭐 태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박수도 받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직급 마케팅이라는 거가 저한테는 너무 파트너들한테 요구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뭐 후원 수당 역시 이게 이제 계속 계단식으로 7단계 계단이 있는데 날마다 이거를 갈등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실적 뭐 10만 포인트를 더 채워서 다음 단계로 갈지 아니면은 밑에 단계를 받을지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그만두는 직전까지도 이거를 맞출지 프레시 아웃을 시킬지 이거를 그래서 이제 뭐 밖에서도 신데렐라 마케팅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들었는데 고객을 만나다가도 11시 반쯤 되면은 포인트를 맞춰야 됐고 또 뭐 1박 2일 세미나를 가서 밤새 이렇게 애프터 미팅을 하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은 또 다 같이 또 마이 오피스에 들어가서 포인트를 맞추고 이게 이제는 날마다 후원 수당은 날마다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직급 수당은 15일마다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센터도 한 지방 도시에 수십 개의 센터가 있어도 내가 쓸 수 있는 센터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또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업자들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라인이 아니면은 저는 지방마다 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방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2주 전에 블루다이아가 됐잖아요. 직후분 정반대더라고요. 제가 블루다이아가 돼도 수당이 일단은 하나도 없어요. 수당이. 그래서 조직적으로 맞춰서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날도 사실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저는 고객을 만나고 있었어요. 고객을 만나고 있었는데 월요일 오전에 제가 블루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못 보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이제는 제 대실적 파트너를 만나고 있었는데 지금은 막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실적이든 소실적이든 그죠? 네, 프레시 아웃이 없고 이거를 계속 누적시켜 주니까 언제든지 적금처럼 내가 타먹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추천 수당도 있고 추천 매칭 수당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이곳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막 그게 안 됐어요. 진짜 너무 이게 스폰서 파트너들 간에 대실적 파트너는 거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 그런 분위기. 네, 심지어 강의 중에 대실적 파트너분들 모두 나가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네,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성공을 해도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는 얻을 수 있겠으나 진짜 내가 정신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을까? 이분들하고 사는 게 행복할까? 라는 그런 갈등도 이제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직후에서 제가 이제 이 그 블루 다이아가 되면서 정말 여기에는 뭐 고객 한 분 한 분들이 뭐 칫솔 하나 쓴 거, 뭐 샴푸 하나 쓴 거 이게 다 모아서 한 뭐 10억 정도 매출이 되면은 블루다이아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진짜 이 수도 선부라는 게 이런 거구나. 물이 차면 배가 떠오른다더니 이게 차면 떠오르는 거구나. 열심히 그냥 고객들 만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머리 쓰지 않아도 되는 거가 너무 좋았고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이게 바로 교과서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회사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직급 사업을 진행을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첫 번째는 저는 직급은 정말 좋은 회사고 정말 좋은 CEO가 계시죠. 네, 그럴 뿐 아니라 정말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성공 시스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그 스폰서님 그 산하에 또 GNG 산하에서 아침 조회를 또 매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또 자유로 가는 6단계 그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 속에서 제가 100% 올인했고, 그리고 또 제 파트너들을 시스템 안에 함께 하다가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예, 그냥 뭐 왜냐면 제품이야 어차피 집안에서 필요한 어차피 쓸 생필품인데 천연 친환경에다가 뭐 가성비 좋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마케팅도 너무나 물 흐르듯이 돼 있었고, 시스템 역시 물 흐르듯이 올라타기만 하면 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 덕을 정말 많이 받고, 이런 시스템이 있었던 것이 진짜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진짜 너무 좋은 스폰서님을 만났어요. 너무 좋은. 야,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직급에 너무 많은, 제가 진짜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야 정말 저렇게 해야 돼, 저래야 돼, 진짜 인격적으로도, 네, 그냥 단지 스폰서 파트너 관계를 떠나서 인격적으로도 너무나 존경하고 싶은 그런 좋은 스폰서님들을 만났고, 저는 이제 스폰서님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은 그 부분을 전부 다 메모를 합니다. 우리가 왜 줄탁 동시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올 때 어미새가 밖에서 쪼고 또 병아리는 안에서 쪼고 같이 쪼아서 알에서 깨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스폰서님이 이쪽을 쪼는데 저는 이쪽을 쪼았다면 계속 알에서 못 깨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또 존경하는 스폰서님들이고 또 이렇게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게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어떤 긍정의 파장을 만들면 저는 그거를 새로운 파장을 만들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 파장을 증폭시키고, 제 파트너는 그거를 또 증폭시키고, 이렇게 증폭시키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그런 큰 그 에너지 파동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계속 이렇게 모임, 우리 S는 MP의 자승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이 지속적인 열정은 미팅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배웠고, 그 미팅을 코로나 이전에는 월화수목 금금금 계속 캠퍼스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방 출장 가는 거를 제외하고는 매일 모였어요. 네. 월화수목 금뿐 아니라 토요 원데이 세미나, 또 일요 신규 초대, 또 이렇게 미팅이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는요 매일같이 줌 미팅을 해요. 줌 미팅. 그것도 월화수목 금금금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또 줌 미팅을 하고, 끝나고 나서 우리 팀 애프터 미팅으로 줌 미팅을 하고, 또 부업자들도 있으니까 일요일 저녁에도 또 저희 팀 미팅 애프터 미팅을 하고, 베트남과도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미팅을 하고, 월요일 저녁에는 또 월요 스폰서 미팅을 듣고, 네, 이렇게 해서 어떨 때는 줌 미팅을 하루에 3번, 4번, 5번도 해요. 네, 이렇게 항상 코로나 기간이든 그렇지 않든 시간에 파트너들과 늘 가까이 있는, 네, 이제 이런 미팅을 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제 꿈이요. 저도 직급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지만은요, 그것보다도 더 간절한 꿈은요, 직급이 업계 1등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업계 1등 회사에서 로얄 크라운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회사 일이 됐던, 또 제 스폰서님들 미팅이 됐던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어떤 뭐 전산 때문에 뭐 워크숍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그 워크숍에 좀 더 좋은 의견을 내기 위해서 우리 사업자들과 그 전에 또 워크숍을 열어가지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막 참석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있는 또 GNG 팀이 또 잘 되기를 바래가지고 또 이제 그런 미팅도 많이 있는데, 정말 제 일정보다도 그런 일정에 더 많이 맞추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급에 와보니까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아요.
여기 지크룹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사람 중심, 가치 중심,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원했던 그런 많은 네트워커들, 이런 거를 원했던 그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정말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곳에 와서요, 너무 좋은 스폰서님들, 제가 멘토로 여기는 그런 스폰서님, 그리고 또 심지어 저를 멘토로 여기는 분들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형제라인 사장님들도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이 지쿱으로 속속들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야, 지쿱의 앞날이 너무 멋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정말 좋은, 너무나 좋은 저희 파트너님들 만났고요. 사실 우리 파트너님들 없으셨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겠어요. 이 자리에 빌어서 정말로 스폰서님, 또 형제라인 사장님들, 파트너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쿱이 추구하는 것이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리더 육성이잖아요. 저는 정말 이 선한 영향력을 전 세계로, 이게 전 세계 글로벌 협동조합이니까 정말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네트워커들이 지쿱을 알아보고요. 지쿱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그런 리더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그냥 두서 없지만 성공 스토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쿱, 지쿱퍼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